안녕하십니까. KR 웹캐스트에서는 최근 발간된 주요 리포트를 선별하여 해당 리포트를 작성해 주신 연구원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부품업계에 대한 이슈 리포트 발간해 주신 기업본부 이지웅 수석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웅입니다. 네, 먼저 이번 리포트 발간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작년 9월과 또 올해 5월에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에 대해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업계에 대해서 리포트 발간해 주셨고, 또 올해 5월에는 현대기아차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적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부품사들에 대해서 다뤄 주셨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으셨을까요? 네, 자동차 산업은 모두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국가 기관 산업이잖아요. 보고서에도 언급했지만 고용이나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도 국가 경제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러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 외에도 전후방 산업과의 생산 유발 효과까지 생각하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히 수치로 나타나는 것 이상입니다. 자동차 산업 전체 매출액 중에서 몇 개 되지 않는 완성차 업체가 한 46%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동차 산업 전반의 건전한 생태계를 위해서는 전체 자동차 산업 사업체 수의 99.5%를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 수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부품 업체들의 중요성을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산업 중 하나가 자동차 산업인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지 오래된 가운데 전기차 비중 확대로 내연차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점이 내연기관용 부품을 생산하는 부품 업계의 이중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 특히 국내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 기아의 생산량과 부품 업체들의 영업 실적 간의 상관관계와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부품군별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자동차 시장은 두 가지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성장 기조라는 점인데요. 국내외 자동차 수요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내수의 경우 신차 수요가 2015년에 180만 대를 넘어선 이후 180만 대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글로벌 수요도 2016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지만 9천만 대를 넘어선 이후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고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마비됐던 2020년, 21년에는 8천만 대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시장 상황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요. 국내 자동차 생산량의 80% 이상을 현대기아차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2021년 기준 국내 1차 협력 업체 수가 732개사인데 이 중 현대기아에 납품하고 있는 부품사 비중이 94%예요. 물론 GM이나 쌍용, 르노삼성과 거래하는 부품사들도 중복 카운팅된 부분도 있는데 국내 부품 업체들에게 현대기아 생산량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현대기아 생산량은 정점이었던 2014년 800만 대를 돌파한 이후에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판매 믹스 개선을 위해 차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많이 파는 것보다는 잘 파는 것에 보다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후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러한 요인이 부품사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전기차 침투율의 증가입니다. 내연기관용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부품사들은 전기차가 증가할수록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현대기아의 경우 생산되는 전기차의 대부분이 국내 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내수와 수출 물량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차 생산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차 물량이 순증하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부품업계에서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확보되겠지만 현재 상황은 전기차 침투율이 높아지면서 기존 내연기관차 수요를 잠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1년 현대기아 국내 공장에서 생산 판매된 전기차는 전체 생산량의 7.7%, 22년 들어서 7월 6일로는 1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기차용 제품도 생산을 병행하고 있는 부품군이라면 내연기관 차량 감소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내연기관용 제품에 국한된 부품사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전체 내수 판매가 감소한 점과 두 번째로 전기차 비중이 확대된 데 따른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리포트에서 부품업계 실적이 현대 기아차의 생산량과 상관성이 얼마나 높은지 분석해 주셨는데요.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나요? 네.
완성차 생산량이 부품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건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막연한 인과관계에 대한 추정이 아니라 실제로 현대 기아의 생산 추이와 국내 부품사들 영업 실적 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부품군별로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또 어느 정도의 강도로 상호 연관성 가지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효등급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했던 업체들 중에서 현대기아를 주거래처로 하는 77개 부품사를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 결과에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대위아, 현대트랜시스, 현대캐피코 같은 현대차 그룹의 부품 계열사더라고요. 한온 시스템, 만도 이런 매출 규모가 큰 대형 부품사들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 국내 공장 생산량과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분석 대상 부품사들의 개별 별도 재무 실적을 활용했고요. 아래 그래프 중에서 오른쪽 선형 그래프를 보시면 현대기아 국내 공장 생산량과 분석 대상 77개 부품사의 합산 매출액의 증감 방향성이 전반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016년 이전까지는 현대기아 생산과 부품사 매출 증감이 다르게 나타나는 기간도 일부 있는데요. 현대기아의 생산량이 증가한해에는 부품사의 합산 매출액도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분석 대상 기간을 2013년에서 2021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현대기아 국내 생산 증감률과 부품사 매출액 증감률의 상관계수가 0.794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자체로도 매우 높은 수치이긴 한데요. 현대기아의 판매가 급감하고 성장세가 둔화됐던 2016년 이후부터는 생산량과 부품 매출 증감의 상관관계가 더욱 높아지면서 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까지 분석 대상 기간으로 정했을 때는 상관관계가 0.86 사이까지 높아집니다. 77개 부품사를 차체 19개사, 샤시 7개사, 머플러나 배기 등을 포함한 파워트레인 7개사, 내외장재 16개사, 전장 6개사, 공조 4개사, 기타 부품 18개사 등 주요 부품군별로 분류해서 매출 추이를 비교해 봤는데요. 전체 부품사 합산 매출 추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차체, 셰시, 파워트레인, 공조 모두 차량의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완성차를 구성하는 데 있어 대체로 차종이나 차종 내 트림에 상관없이 규격화된 수량의 부품을 공급하는데요. 아마 그래서 완성차 생산량과 이런 부품군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조 부품군은 분석 기간 동안 상관계수가 0.73이지만 모듈 형태로 국내 현대기아 물량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한원 시스템을 포함할 경우에는 현대기아 생산 증감에 따른 상관계수가 0.95를 상회하는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내외장재의 경우 유일하게 부의 상관관계 마이너스를 나타냈는데요. 차량 내부 트림에 다양한 전장 옵션들이 추가되고 있고 상위 트림의 차종 판매가 증가하면서 인테리어 효과에 대한 니즈도 높아졌고요. 소재의 고급화가 이루어지면서 완성차 생산량과는 무관하게 매출이 증가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전기차를 제외한 생산량과 부품군별 매출 간의 상관관계도 분석을 해봤는데 전기차 증가에 따른 내연기관 차량 감소가 부품군별 매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전기차 비중이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이고 파워트레인 부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품군에서 전기차에도 적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비중 증가가 부품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완성차 생산량이 부품사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수치로 충분히 확인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완성차 생산량이 실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이 공급 계약 구조입니다. 신차가 개발되면 다음 차종이 개발되기 전까지 5년여간 부품을 공급하게 되는데, 통상 매년 1에서 2% 수준의 납품 단가 인하 조건이 어, 계약 조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위주의 부품 업계는 아무래도 완성차 업체에 대한 전속적인 거래 관계라든지 열의한 교섭력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나 물류비 상승 등 원가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데요. 기본적인 수익성이 높지 않고 매년 납품 단가 인하 압박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이 뒷받침되어야 생산성 개선이라든지 원가 절감 등의 노력이 영업이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동차 수요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던 시기에는 저가 수주를 하더라도 완성차 판매가 증가할수록 고정비 부담이 완화되고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부품사들의 이런 저가 수주 경쟁이 자동차 수요 성장세가 꺾이면서 지금은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가 한창 성장세를 보이던 2016년 이전의 수준 물량들이 그 해당 차종들이 단종되는 지금 시점까지도 부품사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기아는 영업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실적 개선이 생산량 증가에 기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17년 이전까지 부품사가 평균 3% 내외의 영업이익률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성 유지했던 모습이 완성차와는 다르게 18년, 19년, 20년 넘어오면서 점점점 수익성이 낮아지는 모습을 오른쪽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2021년에도 실적 회복 수준이 완성차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네, 부품업계들의 경우 이제 완성차 수요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차로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품사들에 대한 전망 어떠하신지, 그리고 부품군별로 차별화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자동차 생산량과 부품사 매출 간의 높은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비중 확대로 내연기관차가 감소하면 부품사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대기아 국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내연기관 차량 생산량이 한 300만 대 내외 수준에서 정체 내지는 감소를 보이다 2025년 이후에는 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전기차 비중 증가에 따른 내연기관차 감소가 두드러지지 않아서 부품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전기차 비중이 증가할수록 부품군별로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부품군 중에서 공조, 내장재, 전장 등은 전기차 비중 확대에 따른 내연기관차 감소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기아 국내 생산 차량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원 시스템, 공조 시스템이 대부분 들어가는데요. 한원 시스템의 경우 내연차뿐만 아니라 전기차에도 이미 현대기아 물량을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고요. 전기차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2차, 3차 부품 업체들 간의 부품 공급망이 구축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 비중이 늘어난다고 해서 2차, 3차 공조 부품 업체들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외장재 역시 완성차 구동 방식의 영향을 받는 제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비중 확대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내장 옵션이 고사양화되고 있고 특히 이제 전기차의 경우에는 엔진 구동에 따른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지 않아서 내연차 대비 NVH에 대한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어서 전기차 전환에 따른 수혜 효과도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장 부품의 경우 어, 센서 및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HL 필레모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체들이 전기차 비중 확대에 따른 영향이 중립적인 상황입니다. 전장 부품이라 할지라도 전기차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부품이 많고요.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제품 모듈화라든지 시스템 통폐합에 따라서 수요가 감소하기도 하기 때문에 내연기관차 감소에 따른 영향이나 전기차 확대에 따른 수혜 효과가 업체별로 또 어떤 품목을 생산하냐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체와 셰시 같은 경우에는 내연차 물량 축소에 따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경량화에 따른 영향은 좀 일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연비 향상을 위해서 초고장력 강판, 또 알루미늄, 마그네슘, 탄소 섬유 이런 경량화 소재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기차도 전비 향상을 위해서 차량 경량화가 중요한 화두입니다. 일반 강철이 원재료인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부품업체의 경우에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 이런 비철 금속을 활용한 부품 비중이 늘어나면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철강자와 비철 금속의 성형이라든지 용접, 가공 기술이 상이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제조 공정 전환도 어렵고요. 전기차용 차체나 시시 부품을 수주하거나 배터리팩 케이스 같은 전기차용 부품을 제품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고 있는 중대형 부품사들하고는 달리 중소업체의 경우에는 자본력이나 기술력이 딸리기 때문에 내연기관차 감소와 경량화 소재 증가에 따른 실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파워트레인 부품은 전기차 비중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파워트레인 부품
생산하는 업체들 역시 제품 포트폴리오에 따라 대응 수준이나 영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좀 상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력 전달 장치인 변속기라든지 클러치 등과 관련된 부품, 그리고 또 엔진, 머플러, 이런 흡배기 장치, 또 연료 이송 계통의 부품 등에는 그런 업체들은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뭐 엔진, 트랜스미션 등에 적용된 주력 제품 외에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하고 있긴 합니다만 제품 경쟁력이라든지 공급 지위를 감안하며 파워트레인 계통의 주력 제품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내연기관차 수요가 본격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까지는 제품 포트폴리오 보완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전기차로의 수요 이동은 부품 업계에 또 다른 과제를 안겨주었는데요. 발빠르게 신규 아이템을 확보하고 거래선을 확대하면서 내연기관 수요 감소에 대응하는 부품 업체도 있지만 완성차에서 1차 협력업체, 또 1차 협력업체에서 2, 3차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이런 전속적인 구조와 서플라이 체인상 하위에 위치할수록 자금력, 기술력의 한계로 대처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양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부품사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고부가 가치화를 통한 수요 둔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요. 내연기관차의 사업 역량이 집중되어 있다면 신규 성장 동력 발굴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웹테스트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